상쾌 이경재 원장과 함께해요. 이경재 TV.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이경재 TV. 이것만 먹으면 오늘 또 협찬이 있습니다. 더 힘찬 녹용, 황제 치명원, 비바시티 구미가 있어서 이경재 TV는 2020년에도 갑니다. 사실 이경재 TV 때문에 제가 좀 바빴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원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것도 남기셔서 제가 좀 재밌는 질문들 또 유익한 질문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 편 18만에 봤습니다. 얼음꽃이란 분이 구기자 즙을 샀는데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단 드시고 나서 속이 화하고 좀 편한 느낌이 들어야 되고요. 몇 가지 증거를 좀 보셔야 돼요. 구기자 차나 구기자 액을 적어도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매일 복용을 했을 때, 적어도 1리터 이상 차로 복용을 했을 때 소변색이 투명하고 대변색이 황금색으로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에 불편했던 증상들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늘 말합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먹고 대변색, 소변색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거나 증상의 차도가 없으면 그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상수 님이 원장님 4가지를 같이 끓이면 어떨까 해서 제가 그때 구기자의 비밀편에서 구기자, 두충, 오가피, 감국을 다 효능을 따로따로 얘기했는데 이분이 바쁘신가 봐요. 다 합치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복합 처방이 완성이 된 거죠. 자, 구기자 비위 기능을 좋아지게 하죠. 두충 무릎을 좋아지게 합니다. 오가피 척추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감국은 그야말로 항노화의 유명한 대표적인 전통 원료가 되는데 재밌는 게 구기자 소양인 체질 거죠. 두충 소음인 체질 거죠. 오가피 태양인 체질 거죠. 감국 태음인 체질 거니까 사상 체질 약물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합치면 누구든 하나는 얻어 걸립니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처방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좀 특별히 소화가 안 되는 전통 원료가 한두 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복합 처방을 하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씩 드셔보시고 좀 나한테 좋은 걸로 한 2개, 3개 정도는 합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4개 중에 적어도 한두 개는 잘 맞을 거고 또 한두 개는 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 임산부가 먹어도 되나요? 구기자 임산부 먹어도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신했을 때 드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임신했을 때 이걸 먹고 있다가 만약에 무슨 탈이 나면 다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위급할 때 응급실 가서 치료받는 거 이외에는 저는 임산부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임산부는 드시지 마십시오. 이분은 은하김이라는 분인데 유분피만 마시면 체한 느낌이 들고 위가 정지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네, 체질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체질에 맞지 않는 한약재를 드시면 체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내가 볼 때 이분은 소음인 체질일 가능성이 많아요. 소음인들이 위장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유분피를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뭘 드시면 될까요? 어성초는 괜찮겠습니다. 어성초로 드실 때는 생강대추를 좀 넣어서 드시면 속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유분피가 안 받습니다. 드시지 마십시오. 유분피가 받는 사람은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고 화한 느낌도 들고 트림도 나와요. 웨인젤이라는 분이 레몬차 말고 유자차도 좋을까요? 당연하죠. 레몬이 없으면 유자를 하시고요. 또 유자가 없으면 자몽을 대신하셔도 됩니다. 레몬, 유자, 자몽은요. 비타민C도 많고요. 그 상큼한 신맛 때문에 속도 편해지고 면역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몬, 유자, 자몽 다 괜찮습니다. 복숭아는 독요,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독요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과일이라는 점에서 복숭아에 좀 비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자 여러분이 저는 이 복숭아 먹고 위염, 식도염 싹 나왔어요. 아주 심했는데 이분은 딱이네요. 예. 위 식도염이 나왔다는 거는 복숭아가 이분에게 합이 다 맞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한테는 좋은 게 남한테는 그저 그럴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좋은 게 남한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은 복숭아 요만큼 있는 보드카만 먹어도 얼굴 빨갛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 꼭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이라는 놈이 요즘 발목에 종양 제거술 박았는데 염증 제거하는 말씀에 솔깃해졌어요. 종양 제거술 했을 땐 소염 진통제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복숭아를 먹는 건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양을 제거했다든가 아니면 골절상 때문에 이 뼈에 핀을 박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괴사가 되거나 염증이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소염진통제 처방한 거 드시면서 좀 이렇게 위장을 좀 편하게 하는 복숭아 드시는 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흑염소 편이 있고요. 29,000회 정도 됐습니다. 김난다라는 분이 저는 41세 남자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 몸무게가 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흑염소 몸무게가 빠지 이런 분들 좋아. 흑염소가 입맛이 좀 회복이 되고 살이 찌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도움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역류성 식도염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분이 신경이 예민하신 분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또 권하는 과일이 있어요. 바나나를 드시면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과민성 대장 증상 설사로 좀 덩어리로 나오게 하고요. 감자나 고구마 중에 속이 더 편한 걸 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흑염소 이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흑염소가 호르몬도 좀 좋아지게 하고요. 비위를 좀 편하게 하고요. 그다음 입맛을 돌아오게 하니까 살이 빠진 분들한테 좋습니다. 흑염소 누가 안 될까요? 저처럼 살이 좀 많이 찌고 입맛이 너무 좋은 사람은 좀 입맛을 조절하면서 드시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많이 먹고 있다. 그럴 땐 잠시 흑염소를 끊었다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은성님. 50세 넘어서 먹으면 풍거린다고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고 근거 있는 전혀 근거 없습니다. 중풍이라는 건 이제 밝혀졌죠. 뇌출혈이나 뇌경색입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라는 얘기죠. 뇌혈관이 출혈이 되거나 막혀서 오는 병인데 무슨 50세 넘어서 먹으면 풍이 녹용 먹으면 바보가 된다. 그 녹용 못 먹는 서민들이 지어낸 위안이 되는 말이고요. 녹용 먹으면 죽을 때 고생한다. 그 죽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그중에 녹용이 있었던 거죠. 이 속담은 제가 분석을 했는데 흑염소를 먹으면 50 넘어서 풍 걸린다? 글쎄 돼지고기 먹어서 풍 걸린다는 얘기는 동의보감이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혀 못 듣던 얘기여가지고. 녹용 23,000회 마카롱님이 녹용 끓여서 조금씩 장복해도 되나요? 그러지 마시고요. 집중적으로 드셔보세요. 녹용이 효과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컨디션이 달라지고요. 피부 때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녹용이 받는지 안 받는지 진짜 알고 싶다면 집중적으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드셔보시면 되겠다. 근데 먹는 동안에 뭐 좀 많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분은 안 드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10대, 20대들은 녹용 먹고 뭐 여드름도 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호르몬이 왕성해지니까. 50이 넘으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50이 넘으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50이 넘은 경우는 다 호르몬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50 넘은 분은 100에 한 99명 녹용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이경재 개인의 의견입니다. 사슴뿔 자르면 사슴은 어떻게 되죠? 잘 자라죠. 머리 자르면 어떻게 되죠? 잘 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슴뿔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월부터 녹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자라요. 그래서 이제 5월이 지나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녹각으로 변합니다. 90일이 지나면. 겨울이 되면 저절로 떨어져요. 그게 낙각, 떨어질 낙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용에서 녹각에서 낙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주지 않아도 알아서 떨어져서 그 다음에 새로 나올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슴뿔, 녹용을 자르는 건 사슴을 살상한다거나 사슴을 해치는 게 아니라 다만 6개월 후에 떨어질 걸 미리 우리가 잘라서 가져와서 우리의 몸보신을 위해 쓴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슴한테 늘 고마운 마음으로 최후의 한 방울까지 녹용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길어져서 자르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수 TV